마을은 온종일 적막했다. 특히 마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자리한 이곳은 이 땅의 예문종가로 이름 높았던 광산김씨 사계 집안의 종택. 연례한 규모의 이 고택은 하루 종일 텅 비어있는 듯했다. 사계 김장생의 13세손 김길중씨. 그는 하나뿐인 자손을 도시로 내보내고 고색 창연한 이 옛집의 세월을 홀로 지켜오고 있다. 종택의 후원에는 사당이 있어 조상의 신위가 모셔져 있고, 그리고 그 뒤엔 가문의 오랜 뿌리가 있었다. 그가 이 가문의 터를 떠나지 못하는 건 종선이라는 무거운 책무 때문이다. 이 땅의 가장 대표적인 섬, 본관만 무려 100여 개에 달하는 섬. 김씨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진다. 신라의 시조 김알지 계통과 가락국의 시조 김수로 계통이 그것이다. 광산김씨는 신라 김알지 계통으로 1100년의 문중사를 이어온 사만갑족의 하나. 오늘날 5계파로 형성된 광산김씨, 즉 광김은 인구 100만을 헤아린다. 신라 왕자 김흥광, 그는 광산김씨의 시조로 일컬어지는 인물이다. 그가 이곳에 처음 뿌리 내린 것은 1100년 전. 신라의 국군이 차츰 쇠약해지자 그는 신라의 왕궁을 떠나 이곳으로 은거한다. 광산현 제영시서에 따르면 그는 이곳에서 신분을 감춘 채 스스로 서인이 되어 살았다고 전한다. 당시 광산현 서일동은 무진주, 무주, 광주를 거쳐 지금은 담양이라 불리는 땅. 그 이름들을 두루 걸치며 광김은 이곳에 뿌리를 내려왔던 것이다. 평장동, 광김이 대대로 세거해온 마을의 또 다른 이름이다. 고려 때의 정의품 관직이었던 평장사를 무려 8명이나 배출한 데에 그 유래를 두고 있다. 그래서 이 마을로 들어서면 함부로 벼슬 자랑을 하지 말라고 했던가. 산자가 조상의 자리에서 내려다본 평장동. 7, 8겹의 산줄기가 머리를 조아리고 있다는 곳이 흥광의 단서였다. 풍수지리설로는 비봉포란형, 봉황이 알을 품고 있다는 형상이다. 바로 그런 음덕 때문은 아닐까. 조선 급제자 정록을 들춰보면 광김은 상신 5, 대제학 8에 문과 급제자만도 무려 260여 명에 달한다. 우리 민족 사회에 있어서의 광산김씨는 학술적인 측면하고 사상적 측면에 있어서 아주 큰 발자취를 남기고 있습니다. 특히 이 조선조에 들어와서 사계 김장생 선생, 신독제 김집 선생,
두 부자분이십니다만 이 부자분이 남기신 우리 사상사에 있어서의 큰 공적은 지울 수 없는 그런 발자취를 우리 민족사에 남기고 있는 것입니다. 사계의 김장생 선생님. 광산 김씨의 큰 자랑으로 받들어지는 사계 김장생은 광김을 이 땅의 예문종가로 우뚝 서게 한 조선조의 대학자였다. 평생 그의 곁을 떠나지 않았던 아들 신독제 김집 또한 이 나라 예학의 거봉. 도남서원은 이들 부자를 주향으로 모시고 있는 조선 예학의 발상지다. 이 서원의 곳곳을 살피다 보면 금방 장편각에 진열된 묵향에 취하게 된다. 사계는 책을 읽으면서도 항상 붓을 곁에 두고 의심나는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적어두었으니 그것은 그대로 책이 됐다. 그렇게 전해지는 것이 오늘날 목각본으로 보존된 사계전서 51권. 사계를 흠모했던 송시열은 사계의 글씨를 일러 난초잎 같다고 했던가. 허나 시들지 않고 살아 숨쉬는 것이 어찌 글씨뿐인가. 상세한 그림까지 곁들여 놓은 그의 저작 가래집남은 조선 예법의 정수를 집대성한 것. 그 갈피갈피마다의 숨결이 더욱 생생하기만 하다. 이는 중국의 주자 가래에서 벗어나 비로소 우리 풍속에 맞는 예법을 새롭게 정립한 이 땅의 명저였다. 이에 인조는 그에게 자색 벼루를 내려 그를 나라가 걷는 큰 길이라 여겼으며 조정의 전례나 커다란 행사가 있을 때마다 그에게 자문을 구해왔다고 한다. 사후 그는 그의 아들 신독제 김집과 함께 문묘에 배향되는 영예를 누린다. 한 가문에서 이처럼 부자가 함께 배양되기는 이것이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으니 이들의 학문이 얼마나 높았던가를 쉽게 짐작해 한다. 음력 8월 초이틀 사계의 기제사. 과연 그가 남긴 이 땅의 예법이란 어떤 것인가? 그는 예에는 혼자 하는 것과 남에게 하는 것, 함께 하는 것이 있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이 모두 조상에 대한 예라고 사계는 말했었다. 그러나 오늘 그 까다로운 예법을 아는 이는 누구일까? 이 제사에 참석한 바로 이 노인들 뿐인 것은 아닐까? 오늘을 사는 광김의 후손들은 흔히 자신을 사계의 몇 대손이라고 소개한다.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이들은 아마도 13, 14, 15대쯤이 될 것이다. 사계를 낳았던 충남 논산군 고정리. 400년을 이어온 광김의 세거지가 바로 이곳이었다. 이 마을의 입향조는 김약채, 광산김 씨의 19대 손인 그는 사계에게는 8대조가 되는 할아버지다. 지금도 처마를 맞대고 살아가는 광김은 40여 가구. 마을 앞으로 유독 눈길을 끄는 정려각 하나가 자리하고 있다. (400년) 묵었다는 고목과 함께 서 있는 이 정려는 정경부인 허씨를 기리는 연려문. 김약채의 맏며느리였던 그녀는
혼인한 뒤 얼마 되지 않아 남편을 잃고 홀로 유복자 철산을 낳으니 그때 나이 17이었다. 마을 뒷산에 있는 이 고갯길은 이름하여 범너미 고개. 친정에서 개가할 것을 종용하자 유복자 철산을 업고 허씨 부인이 꼬박 보름을 걸어왔다는 길이다. 그때 밤이 되면 범이 나타나 허씨 부인의 길 안내를 했다는 이야기가 지금까지 사실처럼 회자되고 있다. 이 고개를 넘으며 허씨 부인은 무슨 생각에 잠겼을까? 예전엔 마을로 통하는 유일했던 길, 숱한 광김의 발길로 다져졌을 이 고정리로부터 광김은 새로운 문중사를 펼치게 되는 것이다. 홀어머니 밑에서 장성한 철사는 국광을 낳게 되고 다시 오대손으로 사계를 보았던 것이다. 조선조 이학의 뿌리가 이렇듯 한 아녀자의 정절에서 싹텄다고 한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화동 서원은 고려 때의 인물 김양감을 주향으로 모시고 있는 서원이다. 때마침 그의 후손들이 모여 화동 서원의 보수공사를 의논하고 있었다. 그러나 문제는 재원 조달과 조경, 옛것을 온전히 지켜 새롭게 하기란 언제나 쉽지 않은 법이다. 일찍이 광김에 예문종가의 씨앗을 뿌린 김양감은 고려 때의 명망 높은 유학자로서 집 뒤에 손수 공부자의 사당을 짓고 성현들을 자기 조상처럼 모시며 스스로를 경책했다는 선비 중의 선비. 이 땅에 처음으로 문묘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예의 효시를 이루었던 것이다. 예는 곧 효요, 효는 곧 충이라 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시절도 있었다. 고려 말 직제하까지 벼슬이 올랐던 두문동 72현의 한 사람 김약씨가 바로 그런 경우였다. 숭의전사에 따르면 김약씨는 고려가 망하자 광주 금광리에 집거한다. 조선조는 다시 그에게 직제하게 벼슬을 내렸으나 그는 청맹으로 행세, 다시 세상과의 인연을 맺지 않는다. 하늘과 땅이 부끄러우니 공분을 쌓지 말며 비석을 심지 말라고 했던 김약씨. 그는 예와 충으로서 세상과의 탐을 쌓았던 그런 인물이었다. 김약씨를 끝으로 광김의 인물은 조선조로 이어진다. 조선조에 들어와 광김의 문호를 활짝 연 사람은 김국광, 바로 허씨 부인의 맞손자가 되는 사람이다. 그는 일찍이 과거에 급제하여 좌의정에 이르렀다. 그러나 그는 의정부를 혼자서 8개월 동안 맡았다 하여 아들의 이름에 부끄러울 유자를 지어놓고 아들을 부를 때마다 자신을 자책했었다고 한다. 이렇듯 겸허하고 지구한 선비정신이야말로 그때나 지금이나 세월을 뛰어넘는 명가의 엄연한 척도가 아니겠는가. 조선의 이름난 소설가 서포 김만중. 오늘날 그의 구운몽과 사시남정기를 모르는 사람은 없다. 정시문과의 장원, 홍문관 대제야까지 지낸 그의 삶은
결코 평탄치 못했다. 사색당파의 싸움에 휘말려 거듭되던 유배 생활이 그의 인생 역정이었다. 그가 꿈꾼 이상세계를 그린 구운몽도 사실은 유배지에서 쓰여진 글이다. 유복자로 태어나 홀어머니 밑에서 자란 서포의 효성은 참으로 감동적인 바가 있다. 오직 어머니를 즐겁게 하기 위해 사기와 잡기를 밤새워 읽어드렸다는 서포. 그의 이러한 효심에 의해 쓰여진 구운몽과 사시남정기가 오늘날엔 한글 문학의 이정표로 평가받고 있으니 서포인들 짐작이나 했을까. 그의 효심과 문학의 혼을 일깨우듯 아침 안개가 스물거리고 있는 이 묘역에 그의 묘선은 없다. 지금 이곳엔 그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비롯한 조부와 조모 그리고 조카들이 분단 이북에 있는 그를 기다리듯 언제까지나 그리고 말없이 누워있다. 무등산 중턱 충장사. 임진왜란 시 호익 장군의 호를 받아 일본군의 호남 진출을 막았던 의병장 김덕령. 그래서 호남 사람들이 고경명 전상이와 더불어 호남의 삼충신으로 기리고 있는 광김의 인물이다. 무인의 기계가 분연히 서린 이 시에서 우리는 그의 인품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성리학의 대가 성혼의 제자로서 유학에도 밝았던 그의 일생은 문인의 꿈에서 결국 무인의 삶으로 끝난 것이다. 그를 따라 불꽃처럼 일어난 의병들은 무등산의 쇠붙이를 채광하여 직접 무기를 만들어 싸웠다고 한다. 그때의 정황을 말해주듯 이곳 주검동 바위에 새겨진 글씨와 이따금 발견된다는 쇠붙이들은 보는 이의 가슴을 뜨겁게 한다. 그러나 당시 만백성의 사표로 추앙받던 그가 탐관오리들의 모함으로 어이없이 29의 허무한 죽음을 당하고 말았으니 장부의 길을 호련히 걷고자 했던 그의 심회가 얼마나 쓰라렸을까. 그 밖에도 문세를 빛낸 인물들은 수없이 많다. 조선조 4대 명필 중에 한 사람이자 인수치의 명인이라 불리우는 자암 김구도 빼놓을 수 없는 광김의 자랑이다. 그리고 사계 후손의 7대제학 중 홍문, 예문, 양관의 대제학을 지낸 김만기와 김익희도 조선조의 후기를 화려하게 빛냈던 문신들이다. 특히 김만기는 진규, 양택, 즉 아들, 손자까지 3대에 걸쳐 대제학을 이어갔을 뿐 아니라 딸을 세자빈으로 들여보냄으로써 광김의 위세를 한껏 드높였다. 그러나 수백 년이 지난 지금의 우리 앞에 그러한 조상들의 위세는 어디에서도 찾을 길이 없다. 있다면 풍상어린 유적과 때 묻은 유품들, 그리고 그들을 기리는 후손들의 향로가 영원히 버릴 수 없는 애물단지가 되어 우리 곁을 떠나지 않고 있을 뿐이다. 그것이 마치 아련한 그리움이기도 하고 또 때로는 뿌리 깊은 고목 같은 것이라면 지금의 신세대들은 어떤 식으로 공감할까? 전라도, 경상도, 충청도, 광김의 집성촌은 전국 어디에든 다 있다. 그러나 오늘날 집성촌의 의미는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었다. 도시로의 거센 물결이 갑자기 그리고 빠르게 수백 년의 전통을 으깨어버린 것이다. 그저 노인들뿐인 집성촌,
문중사를 가름할 만한 사람으로서 40대의 장년이면 제일 어린 축에 들 정도이니 새삼 말해 무엇하랴. 글로서 얘기하기 변하기가 참 힘든다고. 지금 저 당진에 그 중에 있는 게 전부 다 뭐 엄청나게 여기서 생산되는 걸로 해가지고 다 이렇게 그러면 사당으로 제실로 또는 묘소로 마치 순리하듯 발길을 떼고 있는 이 노인들의 안타까움과 걱정은 어딜 가나 한결같은 것이었다. 숭조 사상의 단절, 보학교육의 절실, 유적지나 유물의 훼손 없는 계승, 이러한 모든 것들을 정작 누가 있어 이어받을 것인가. 그래서인지 선조의 채취를 꺼내 더듬는 노인들의 모습은 엄동설안의 바람보다 더 쓸쓸하게 느껴진다. 바다가서는야 바다 파선에 사여 도정. 경북 안동군 와령면 군자리. 이 마을은 원래 지금은 안동댐이 돼버린 저 물속 깊이 있었다. 그때 이름은 오천리로 광김의 가장 오래된 종가마을이었다. 물속의 저 집집마다엔 조상들의 수많은 유물과 함께 당시의 생활 편린들이 천정 깊숙이 도사리고 있었다. 이전할 때서야 발견됐다는 이 많은 유물과 문서와 서책들은 바로 그들의 문세였고 사상이었다. 또한 그들의 가족사가 모아진 시족사로서 그것은 곧 우리 민족의 역사이기도 했다. 실로 사람으로서 사람답게 살았었다는 광김의 족적이 아닌가. 대대로 문장 고유를 배출함으로써 무비군자의 마을이라 칭송받았던 이 종가마을의 전성기는 조선조 때였다. 그러나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더구나 이전으로 복원된 이 마을의 모습은 어딘가 모르게 민속촌 같기만 한데. 일필휘지로 누대에 걸쳐 내려온 종훈. 충효 전가를 써내리고 있는 이 후손의 심정은 어떨지 차마 물어볼 수가 없었다. 음력 10월 초하루, 광산 김씨의 시조공 흥광의 단향제다. 평장동은 이른 아침부터 장사진, 자신의 근본과 이어지는 큰 행사이기 때문일 것이다. 조상의 이름 뒤에 자신을 세워 확인하는 자리, 후손의 이름 뒤에 자신을 비추는 자리, 그래서 조상과 나와 후손을 하나로 이어가는 자리. 초혼일을 행하고 축관이 축문을 읽어 추모하고 흠양할 음식과 함께 정성을 다해 제주를 올린다. 오늘날 갖가지의 제례법이 등장했어도 그 근간을 이루어왔던 것은 광김의 시제사이다. 제관을 정이 갖추지 않으면 감히 참석조차 하지 못했다는 광김의 시제. 작년에는 이 연례 행사에 일본인 학자들이 대거 참관했다고 한다. 예문 종가인 광김의 제사를 모르고서는 한국의 전통 제례를 연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예법은 오늘날에 있어 광김의 후손들마저도 지나치게 까다로워 지키기 힘든 예법일는지 모른다. 그리고 그것이 언제까지 지켜지고 이어질지 아무도 속단하기는 힘들 것이다. 오늘 평장동에서 만난 사람들은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기도 했다. 조상이란 세월에 떠밀려 가는 것, 차츰 잊혀져 가는 것, 그리고 되살릴 수 없는 것. 그러나 그 즐기고 즐긴 자신의 뿌리만큼은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이다. 예전엔 이런 질문도 흔했었다. 광산 김씨의 가장 오래된 이 호적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저쪽의 것이다. 선 길이가 몇 대 선이죠? 도대체 이 호적은 누구를 위한 어떤 의미로 우리 곁에 있을 것인가? 당선입니다.
광산 김씨의 가장 오래된 이 호적은 지금으로부터 700년 저쪽의 것이다. 도대체